안녕하세요. 슬퍼 언니 행복한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부부 상담을 하고 있고요. 개인 심리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제 위에 언니가 둘이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아빠가 2대 독자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집이었죠. 세 번째는 꼭 아들을 낳으리라고 생각하셨는데 병원에서 또 딸이라고 하니까 저를 유산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지우고 아들을 가질 때까지 낳지 말자. 병원에 갔더니 저를 낳지 않으면 자궁이 너무 약해져서 아이를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저를 낳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저를 낳으셔서 제 처음 이름은 한재원이 아니었어요. 한정남이었단 말이에요. 바를 정자에 산에 남을 넣어서 아들을 낳는 과정의 아이로 저를 키우셨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래서 저를 낳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젖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딸이라고 해서.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아빠가 저를 낳으러 엄마가 간 다음에 당구장에 가셨어요. 왜 당구장에 가셨냐면요. 자기 친구가 한 달 전쯤에 당구장에 가 있었더니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딸이라고 했지만 혹시 당구장 가 있으면 아들로 바뀔까 싶어서 당구장에 가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딸을 낳고 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저한테 젖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넘도록 저희 외삼촌이 이렇게 보르차를 떠먹여서 제가 목이 그렁그렁 보르차가 이렇게 깔딱깔딱 넘어올 때까지 보르차만 먹고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린 저한테는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인데 태어나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들이 아니어서 엄마를 슬프게 만든 아이로 생각하고 저를 인식하고 컸던 거죠. 근데 7살 때 아빠가 바람이 납니다. 뭐 그전에도 바람을 피셨던 것 같은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크게 바람이 나 집을 이제 첩을 두고 이제 살림을 차리시죠. 엄마는 시아버지와 저희 애들 넷을 혼자 키우게 돼요. 그렇게 사시니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아빠가 가끔 폭력도 휘두르시고 이러시니까 친정으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가실 때 그 어렸던 저는 두고 막내만 데리고 아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셨어요. 그게 언니들과 제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할아버지 언니 둘 이렇게 언니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것도 너무 힘든 8살, 9살의 아이가 언니들한테 매를 맞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언니들은 나이 차이가 좀 났거든요. 아빠가 이렇게 첩하고 살림을 사셨지만 집에 가끔 오셔서 할아버지 밥을 잘 주는지 집은 청소가 돼 있는지를 보셨단 말이에요. 청소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언니들을 때렸어요. 언니들은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내니까 아빠가 왔다 가면 언니들은 저를 때리는 거예요. 네가 청소를 안 해서 이렇다. 근데 이 폭력이 정말 무자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니나 오빠가 때리는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밟고 막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휘감아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청소 안 했다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도 맞았던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요. 청소를 안 했으니까 네 몸으로 닦으라면서 절 거실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했던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맞던 제가 떠올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무지막지한 분이셨어요. 정말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매일매일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저희를 때리시는 거예요. 자기도 화가 나면. 아빠가 아이들을 때리니까 본인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을 때리는 손녀 손자를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른 집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절대 손자를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를 맞다 보니까 저는 엄마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엄마가 오면 그래도 매 맞지 않겠지. 한 4년, 5년 정도 저희 집 밑에 내려오면은
핫도그 가게가 이렇게 파란 천막으로 지어진 딱 다이 하나만 놓인 핫도그 다이가 있었어요. 그 식탁이, 그 매대가 있었어요. 그 매대에서 핫도그를 파는데 그게 50원이었었는데, 그걸 사 먹으면 그래도 그 천막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서 먹고 반은 먹고 반은 남겨두고 거기서 한 3, 4시간씩 앉아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슬픈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9살 이제 끄트막 말에 12월쯤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엄마는 이제 돌아오는 거는 끝났어. 나는 결국엔 맞아 죽게 될 거야 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지하실이 있던 집이었어요. 거기 보일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겨울에 이렇게 운동화 같은 걸 이렇게 널어놨었어요. 보일러 주변에. 그래서 내려가서 운동화 끈에다가 목을 제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죠. 근데 그 끈이 제가 매달리자마자 제가 굉장히 마르고 쬐끔했었는데 그 끈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올이 풀려 있던 데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목을 매긴 했는데 뚝 떨어서 엉덩이가 덩 하고 부딪히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살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건 중요한 거구나. 잠깐 힘들었잖아요.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버티고 6학년이 됐을 때쯤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식에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던 그 졸업식에 문 밖에 엄마랑 둘째 언니가 왔던 기억이 나요. 둘째 언니가 밖에 서서 카메라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카메라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 치마를 입고 창밖에 문 밖에서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엄마가 왔다는 게 너무너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식 날 나도 누군가 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가 나한테 평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오신 후에도 제가 가졌던 건 중학교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엄마가 언제 또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빠가 만약에 또 잘못하거나 엄마가 힘들면 또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엄마를 잃어버릴까 봐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막 숨을 못 쉬겠고 이런 공황 증세를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중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를 기다리고 엄마가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왔지만 사업을 원래 하던 사람이긴 했지만 가정적으로 충실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업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타인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의 사업이 망했고 사기도 당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엄마가 돌아오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지옥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계속 돌아온 엄마를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7살에 8살에 엄마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계속 내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게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닌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괜찮은 척 말하고 있어도 내 안에 깔려있는 그 바닥뿐인 내 자존감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나를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다 마주하고 나니까 바닥이었던 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내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좋은 엄마고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나였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있다는 사실만 내가 몰랐던 거예요. 누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40년간 내가 나한테 있어줬는데 그거는 모르고 계속 누굴 기다리고 사니까 전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마 그 순간부터 강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30대의 저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어떠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뼈가 여기가 쪼개지듯이 아파요. 아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나 혹시 위암 아니야? 폐암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해요. 병원에도 가본단 말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10년을 제가 보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딱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와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정서적 구원자를 항상 기다리니까 항상 허전한 거죠. 정서적 나의 구원자는 나일 뿐인데, 없는데 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몸방 큰 채, 신체만 자란 채로 핫도그를 들고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제 내면에서. 그걸 몰랐던 거죠, 저는. 인생은 절대로 외롭거나 고독한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트라우마 좋아하네, 이런 말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절대 틀리지 않아요. 결혼하면서 갑자기 효자되고 효녀되지 마세요. 그래야 어머님도 아버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